가볼게요. 혹시 703번부터요, 708번까지 질문 있을까요? 704번에 몇 번이요? 1번이요? 자, 704번에 1, 2번을 하려고 하면 한 가지 개념을 또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 가지 방정식 이런 거 할 때나 특히 미적분에서는 거의 704번이 자주 보일 거예요. 자, 704번이 왜 갑자기 미적분에 왜 나오냐? 라고 하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게 나오죠. 요렇게 된 거랑 그 다음에 요렇게 된 거 이제 앞으로 이렇게 두 개는 지겹도록 많이 볼 거예요. 요렇게 두 개.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어떤 fx에 마이너스를 줬대요. 그랬더니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뱉었고요. 마이너스를 똑같이 줬어요. 그랬더니 마이너스를 얘는 먹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냐 아니면 마이너스가 그냥 사라지냐에 따라서 어떤 성질을 돌려서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인아 오늘 화장했니? 아니야? 너네들 내가 얼굴 생각보다 화장하면 바로바로 알아차려요. 여러분들 다르거든요, 좀 얼굴이. 뭔가 눈이 더 또렷해지고 피부가 살색이 돼요. 그 전에 허옇거든요. 내가 질리거나 그래서 도형 특강할 땐 시커멓고 그때쯤이면 근데 여러분들 화장하면 항상 색깔이 유지돼요. 아침과 저녁이 똑같아요. 근데 뭔가 가인이 오늘 화장한 것 같은데, 그치? 자, 가볼게. 그럼 도대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내뱉고 마이너스가 먹는 걸 도대체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거냐라고 하면 일단 수학적 용어로 알려드리면 얘는 기함수를 뜻해요. 얘는 우함수를 뜻하고요. 그럼 도대체 기함수랑 우함수가 뭐냐라고 하면 기함수는 원점 대칭 그래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함수는 y축 대칭 함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또 기함수는 홀수 차수만 존재해요. 홀수 차수만 존재. 반대로 우함수는 짝수 차수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기함수는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에요. 3차, 1차, 끝. 홀수 차수만 존재해요. 그리고 우함수의 대표적인 예시는 2차 그리고 상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우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모양을 보면 우리 3차 그래프 미적분 배우시는 분들은 이해하시죠? 3차 그래프인데 기함수 3차랑 홀수 차수밖에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 모양이 완벽하게 이런 그러니까 여기 모양과 여기 모양이 아주 동일하게 나옵니다. 원점 대칭 함수니까. 그리고 2차는 우리가 지겹도록 많이 봤죠. 2차 그래프는 아시다시피 그냥 이렇게 생긴 그래프잖아요. 그럼 얘는 y축 대칭 함수니까 얘를 우함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쉽게 외우려면 우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우함수는 y축 대칭이다. 그래서 우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럼 도대체 기함수랑 우함수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러냐라고 하면 우리 얘 갖다가 왜 이게 설명이 되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fx가 3차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f-를 한번 줘볼까요? 야, 너 마이너스 가져가.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신기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 마이너스가 홀수승하니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x 세제곱이 되지 않냐라는 거야. 원래는 마이너스가 없었는데 마이너스를 주니까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왔다. 그래서 이게 기함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건 지금 함수 파트 어떻게 보면 물어보는 거고 우리가 704번을 푸는 건 어떻게 보면 집합에 이제 이걸 적용시켜야 되잖아요. 자, 가볼게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0, 1, 2래요. 근데 x에서 x로 함수라 그랬으니까 똑같이 정의역과 공역은 같은 원소를 가지고 있고 x에서 x로를 f라고 하자라고 돼 있어.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f-x는 마이너스 fx다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얘가 나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 기함수인 거 알겠는데 도대체 요 함수 문제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f-1을 넣었어요. 그럼 x 대신에 1 넣은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f1이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럼 이게 억울하겠지만 마이너스 1이 예를 들면 0한테 쏘면 얘는 억울하겠지만 같은 놈한테 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즉 마이너스 1과 1은 한 팀이라는 거죠. 근데 한 팀이긴 한 팀인데 부호를 반대로 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0한테 쏘면 얘는 0일 수밖에 없겠지만 얘 자체가 만약에 1한테 쏘면 얘는 마이너스 1한테 쏴야 된다. 서로 부호가 반대인 놈한테 한 팀으로 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요 논리대로라면 F2는 누구한테 화자 쏴야겠어? X 대신에 마이너스 2 넣었거든? 그럼 마이너스 F-2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가 쏜 애와 부호가 반대여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랑 얘는 한 팀이에요. 그리고 얘랑 얘도 한 팀이에요. 그럼 0은 미안하지만
왕따죠. 근데 0을 넣어보면 F0은 F-F0 어차피 똑같으니까 넘어가면 F0은 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0한테 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얘네가 문제야. 얘네가 어떻게 쏠까? 근데 우리 최서진 씨,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한테 쏘면 얘는 무조건 누구한테 쏴야 되죠? 2한테 화살 쏴야 되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한테 쏘면 얘는 누구한테 쏴야 되죠? 1한테 쏴야 돼요. 그러면 결국엔 얘가 쏘면 얘네들은 무조건 결정이 자동적으로 될 거야. 얘가 쏘면 얘가 자동적으로 결정될 거고. 그러면 얘한테만 물어보면 돼. 야, 너네 둘 어디다 쏠 거야? 왜요? 너네가 쏘는 거에 따라서 얘네들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 얘가 1한테 쐈는데 얘는 2한테 쏜다? 말이 안 되거든. 그랬을 때 뭘 찾아달래? 함수의 개수래. 함수가 무슨 뜻이지? 맞은 놈이 또 맞아도 돼. 한 발씩만 쏘면 되는 거지 맞은 놈이 또 맞아도 된다는 거야. 그럼 최서진 씨, 마이너스 2가 쏠 수 있는 숫자가 몇 개가 있죠? 4개요? 5개죠. 왜? 0 맞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5개가 되겠죠. 이해 가세요? 이거 좀 어려울래나?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1이 쏠 수 있는 애도 몇 가지죠? 5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답은 25가지 끝났어요. 근데 애들이 왜 25가지에서 끝납니까? 라고 제일 많이 물어본다고 그랬잖아. 왜겠어? 선생님, 왜 1하고 2는 왜 화살 안 쏴요? 얘는 되게 억울하다 그랬잖아. 얘가 쏘면 얘는 무조건 한 가지밖에 없어. 얘가 만약에 누군가 마이너스 1한테 쏘면 얘는 무조건 1한테 쏴야 되니까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만 물어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한번 우리 2번도 해볼까? 2번과 차이점을 좀 느껴봐야겠지. 704번에 2번. 704번과 1번은 그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문제를 따로 냈습니까? 라고 하면 자, 똑같아. 정의역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이고 공역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야. 심지어 그것도 똑같아. 기함수다라는 것도 똑같아. 그럼 얘 선생님이 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나요? 라는 거야. 근데 거기 5글자가 좀 눈에 밟혀. 뭐라고 써있지? 바로 1대1 대응이다 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 너 아까는 0이 0한테 쐈는데도 불구하고 너 0한테 쏠 수 있었지. 근데 안 돼 이제. 왜? 0은 0한테 쏘는 순간 마이너스 2는 0을 제외하고 쏠 수밖에 없거든.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우리 서진이가 말해볼래? 처음에 마이너스 2가 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4가지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얘가 만약에 얘한테 쐈다 그러면 억울하지만 얘는 무조건 얘한테 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한테 물어보는 거야. 마이너스 1 너 몇 명한테 쏠 수 있어? 나 2가지밖에 없어. 얘네들이 이미 다 화살 쐈거든. 그럼 난 얘한테 쏘면 얘는 억울하게 얘한테 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엔 8가지다. 답을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자, 다음 또 질문이요. 700. 갑자기 역행합니까? 자, 703번 한번 가볼게. 요거 지울게. 다 질문 많이 해주세요. 알려주고 싶은 게 많으니까 여기는. 자, 1, 2, 3, 4, 5, 6이 1, 2, 3, 4, 5, 6한테 화살을 쏠 건데 자, 가족권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족권 보면 1, x, 1, 2. 근데 여긴 키순으로 돼 있어. 그 다음에 4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fx1은 fx2보다 크다. 자, 이쪽 범위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 이쪽 범위는 신경 안 써도 되냐면 그것만 알면 돼. 선생님, 숫자가 더 작은데 더 큰 놈 나왔어요. 그럼 키순으로 쓰되 반대로 쓰라는 거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x1이 x2보다 키가 작으면 앞에서부터 서야 되는 게 맞아. 얘가 더 앞에 있고 얘가 뒤에 서야 되는 게 맞지만 기본적으로 여기가 부등호 방향 바뀌면 거꾸로 쓰면 되는 거야. 작은 놈이 오히려 큰 놈 뒤쪽에 가 있고 큰 놈이 맨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 상태에서 나 조건은 뭐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되지. 맞으네 또 맞으면 안 된대 선생님. 자, 가볼게. 자, 6개가 6개한테 화살을 쏠 거거든. 이렇게. 근데 지금 조건이 누구야? 얘야, 얘. 요 4명. 요 4명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거꾸로 화살을 쏴야 돼. 거꾸로. 그러면 이거 누가 질문했지? 윤서야. 4명은 이 6명 중에서 키순으로 화살을 쏴야 된대. 키순으로. 그러면 몇 시 몇? 6명 중 4명을 골라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60 몇? 4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x1하고 x2는 1, 2, 3, 4 중에서 알아서, 잠깐만, x1, x2라고 그랬나? 이미 x1, x2잖아. 그럼 아무거나 상관없지. 그럼 64가 된 거고, 자, 이제 윤서한테 물어볼게. 잘 봐. O 입장에서는 화살을 쏠 거거든?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가 나올 것 같아?
잘 생각해봐. 문제 다시 읽어볼게. x에서 x로 함수인데 가조건에선 x1, x2라는 놈은 1과 4 사이에서 1과 4 사이에 있는 어떤 두 개의 숫자는 이해가? 반대로 키순으로 서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 이해가? 그래서 우린 육시사를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남았어? 5, 6이지. 5, 6은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쏠 수 있지? 좀 어렵나? 이거 내 설명이? 그러면 다시 잠깐만 또 다시 생각을 해볼게. 어,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너네들 설명할 수 있을까? 음, 음, 나 잘 모르겠어. 이게 더 쉬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나? 1과 4 사이에 있는 어떤 것들은 다 크기 순으로 쏴야 되지만 5랑 6은 아무한테나 쏴도 되지 않아? 그치? 뭔 말인지 알아? 그러면 5랑 6이 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지? 6가지 곱하기 6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안 돼? 어떤 거? 그걸 만족한 건데? 아, 1대1 대응이 아니다래. 거꾸로 풀었네. 아니다래. 그럼 6 곱하기 6 아니야? 근데 여기서 애들이 끝내면 무조건 답은 틀려. 왜일까요? 1대1 대응이 아니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1대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럼 윤서야, 잘 봐. 만약에 이렇게 진짜 화살 쐈어. 작은 애가 큰 애한테 쏘라 그랬으니까 요렇게 쐈어. 됐지? 그럼 5랑 6이 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씩 나올 거야. 그래서 6 곱하기 6을 했어.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 요렇게 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지? 1대1 대응이 돼버리지. 그러면 요렇게 쏜 거랑 요렇게 크로스로 쏜 것도 1대1 대응이지. 그럼 그 두 개를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6, 5, 30이니까 15 곱하기 36 곱하기 2 해갖고 34 이렇게 곱하면 정답이 되겠네. 답 꼭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저 곱하기는 안 할 거니까. 끝자리가 0이면 되겠다. 답이 뭐야? 510이면 일단 안전빵은 맞겠네.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이거 좀 어려웠나, 설명이? 706번이요. 자, 706번 가볼게. 만약에 설명이 너무 어려우면 말해. 선생님 바로바로 그냥 빨리 다른 방법 좀 생각해 볼게. 풀이가 한 가지는 아니니까. 자, 706번 가볼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윤서진 씨, 모든 실수 x라는 건 너가 좋아하는 숫자를 넣어도 상관없다는 거 아니야? 그럼 난 맨 처음에 F형을 알려줬지. 뭐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딱 봐도 x에다 바로 뭐 넣을까? 1? 자, 1 넣어? 0 넣는 게 낫지 않아? 그럼 F1은 뭐가 나오지? 0 넣으면 F형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그 다음에 뭐 나오지?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6. 그래서 2분의 3이 나오겠네. 됐지?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x 대신에 뭐 나올까? 1. 그래서 2는 여기서 누구 빼고 3 빼면은 마이너스 2분의 3분의 여기서 5 빼면은 마이너스 2분의 7. 그래서 얘는 뭐가 나와? 쫑쫑 3분의 7 이렇게 나오겠네. 맞아. 마지막은 아니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반복될 줄 알았는데. 자, 3분의 7 넣으면 3분의 7에서 3 빼면 마이너스 3분의 2 나오고 여기서 5 빼면 3분의 15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이 나와. 그럼 없어지고 얘는 뭐 나와? 2분의 8이니까 4 이렇게 나오나? 자, 한 번 더 F4 값을 구해보자 라는 거지. 그럼 4 넣으면 4 빼기 3이었나? 4 빼기 3분의 1분의 4 빼기 5니까 마이너스 1 다시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 오케이, 됐다. 4개씩 반복된다. 4개씩 반복되는데 이게 규칙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아. F0이라는 거, 이거 4라는 게 결국엔 4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는 숫자지. 그 말 뜻은 4K, F4K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항상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쓸 수 있지? 4K 플러스 1이라고 써줄까? 4K 플러스 1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4의 배수에서 1씩 더 커진 거 아니냐? 그럼 누구다? 2분의 3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 그 다음은 뭐 딱 봐도 3분의 7, 그 다음은 4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 그럼 4개씩 반복되니까 2025를 뭐로 나눠야 돼? 뭐로? 4로 나눠야겠지. 그럼 윤선지 씨 나머지가 뭐 나와? 1 나오네? 그럼 1 나오니까 첫 번째니까 2분의 3. 얘가 일단 하나 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026을 4로 나누면 나머지 뭐 나와? 2 나오면 두 번째 거 단말했으니까 얘 말하면 돼. 끝났네. 자, 다음 또 질문이요.
8번이요? 자, 8번 한번 가볼게요. 708번. 어려워 보이는데, 일단 생긴 것부터. 자, 차근차근 가볼게. 다 숙제들 하셨죠? 답지는 최대한 안 보는 게 좋아요. 자, 708번 보시면 선생님 그림을 완벽하게 그릴 자신 없으니까 잘 따라와줘. 자, 지금 hx가 뭐를 대답하라고 하냐면 f랑 g를 대소비교했을 때 큰 놈을 지금 말하라고 하고 있어. f가 더 크니까 f를 말하라고 했고, 만약에 g 값이 더 크다라고 나오면 답은 g 값을 말하라 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문제에서 뭐 알려줬어? f4 값을 알려줬으니까 x에다 4를 다 넣어볼게. 그러면 f4를 말할지 g4를 말할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 거지. 그리고 여기는 g4, 여기 4 넣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 갔다가 여기 빠졌지. 여기 f4.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4가 2라고 알려줬어. f4는 지금 2래 얘들아. 근데 문제에서 옆에 그래프 보면 G4는 뭐 나와? 이거 누가 질문했죠? 서연아, G4가 뭐 나왔지? 3 나왔어. 얘는 3이 나왔어, 얘들아. 그럼 지금 누가 더 커? G4가 더 크지. 그럼 결국 H4는 둘이 대소비교를 했을 때 큰 놈을 지금 말하라 했으니까 G4가 더 크네요. 그럼 H4는 3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HX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예를 들어서 1, 2, 3, 4였나? 1, 2, 3, 4. 1, 2, 3, 4가 1, 2, 3, 4한테 화살을 쏠 건데 H4는 3이다. 얘한테 화살을 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거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 그 다음 거를 알아보니까 얘들아, GX를 바라보면 G4도 3인데 G3도 3이지. 그럼 얘가 뭔가 키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넣어보자 이거지. 자, 첫 번째. H3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야. H3. H3을 구해보면 F3을 말할래, G3을 말할래? 라고 시켰어. 그러면 난 대소비교를 해봐야 된다 이거야. 누구? F3이랑 G3을 한번 대소비교를 해봐야겠다. 그래야지만이 답이 나올 것 같아. 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대놓고 알려줬어. G3은 몇이라 그랬어? 3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도 3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럼 이제 F3이 누구한테 가줘야 우리는 뭔가 나올 것 같냐는데 F에 대한 힌트 뭐 없어요? 여러분들? 힌트 없어요? 여기서 이걸 찾으면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잘 봐. 얘를 만약에 답으로 말해버리면 H3도 뭐가 돼버려? 3이 돼버리지. 맞잖아. 얘가 만약에 더 커서 얘가 답이라고 하면 H3도 3이라고 말할 거 아니야. 근데 H3이 3한테 화살 쏘면 맨 마지막 줄에 H는 1대1 대응이라는 것에 뭐가 돼버려? 위배가 돼버려. 그러니까 G3은 절대 H3과 같다라고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얘가 나오면 안 돼. 이해가? 그럼 무조건 F3은 G3보다 어때야 돼? 클 수밖에 없어.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또 3이면 안 돼. 그럼 또 H3은 3이니까. 아, 선생님 그러면 H3이 4가 나오면서 얘가 4라고 대답할 수 있겠군요. 라는 거야. 그래서 H3은 4한테 화살을 쏴야겠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랑 누가 남았냐면 H1이 1한테 갈래? 아니면 H2가 1한테 갈래? 요 두 개만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볼게. H1이 1이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F1 값을 답으로 말할래? G1 값을 말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고 얘는 다시 쓰면 F1과 G1을 비교해 본 거고 얘는 G1과 F1을 비교했을 때 이런 대소 비교가 나오면 된대. 자, 서연아, G1이 몇이지? G1. 2야. 얘도 지금 2야. 근데 우리가 지금 얘를 1이라고 가정했거든? 근데 만약에 얘는 지금 2라 그랬어. 맞아, 틀려? 틀리지? 위배가 되잖아. 얘가 만약에 답이 2라고 한다라고 하면 답이 2라고 나왔는데 우리는 H1이 1한테 갔다는 가정하에 했단 말이야. 이해가? 좀 어려워 이게? 좀 말하기 힘든가? 아니면 이런 방법도 어때? 만약에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나왔다 칠게. 2보다 크거나 같은 수 나오면 H1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수한테 화살을 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H1이 2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H1이 2야. 그러면 F1은 G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를 2라고 대답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까 H1을 1이라고 가정하고 풀었을 때도 또 위배가 된단 말이야. 아, 그럼 또 얘는 한 번 더 이게 되면 안 되겠구나. H1은 1한테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야. 이해가? 그럼 이제 우리 거꾸로 한번 풀어볼까? 다시. 뭐냐면, 만약에 선생님, H2가 1이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는 이걸 대소 비교했을 거야. F2 값과 G2 값을 말할 거다. 그러면 F2 값이 G2 값보단 클 거고, 얘는 G2 값이 F2 값보다는 클 거야. 그럼 시작해 볼게. G2가 뭐 나왔어? G2가 1이야. 얘도 1이야. 얘도 1이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얘가 몇이 나와야, 선생님, H가 1이래요. H2가 1이래, 얘들아. 수연아, 그럼 말 돼, 안 돼, 이제? G2가 1이랬어. 근데 우리는 H2가 1이라는 전제하에 했거든? 어려워? 아니, 뭐, 어떻게 하면 너네 오늘 상태가 안 좋은데? 안 되나? 수연아, 빨리 말해줘. 이거 맞았니, 너는? 그러니까, 그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H2가 1이라고 가정했어. 그럼 둘 중에 하나가 1이라고 대답해야 돼. 그치? 둘 중에 하나가 1이, 자, 다른 방법 택하자. 선생님 또 머릿속에서 굴려볼게. 어떤 게 너네들한테 더 쉬울런지. 이게, 큰일 났네. 여기가 어렵나? 이게 따지기가 좀 까다롭나? 자, 다른 방법. G1이 2라 그랬지. 그럴 땐 얘가 2를 대답해야 돼. 그치? 자, 수연아, 이제 너의 차례가 왔어. 아, 이게 좀 어렵나? 선생님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자, 수연아, 이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됐어. 그럼 G1은 2라고 대답했거든? 근데 우리는 얘가 1로 같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야, 지금. 그럼 H1이 1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가 1이 나와야 되지 않아? 근데 얘가 뭐 나왔지? 그럼 얘가 무조건 뭐라는 거야? 1이지. 근데 얘가 1이라는 건 얘도 1이라는 거잖아. 근데 1이 2보다 커? 그러니까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게 훨씬 빠르겠다. 이해가? 그럼 최소한 이제 1은 1이 아니라 1은 2가 될 수밖에 없고 1대1 대응했으니까 H2는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 가세요? 문제에서 뭘 찾아달래? F2 값이랑 그리고 H3 값을 찾아달라 했으니까 H3은 뭐가 나와요? 그냥 예쁘게 4가 나오면 돼요. 그럼 선생님 F2는 어떻게 찾습니까? F2라는 건 결국 H2 값을 말해달라는 거랑 마찬가지고 F2 값, 그 다음에 여기 G2 값 이렇게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거꾸로 가면 답이니까 얘는 1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답은 5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네. 이게 좀 어려웠구나. 자, 다음 또 질문이요. 혹시 없어요? 터프? 707번도 어려워 보이는데 다 잘 했어요? 이건 안 해도 돼요? 진짜로? 넘어간다. 자, 그럼 혹시 그 뒤에 합성함수 쪽에서 변형하고 발전에 혹시 질문 있어요? 없으면 저 진도 나가게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역함수 나가보도록 할게요. 함수를 많이 어려워하는구나. 총괄평가에 없어서 다행이네. 자, 우리 어디 진도 나갈 거냐면 349쪽에 역함수 나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칠판을 봐주시면 돼요. 그냥 제가 쭉 생각나는 대로 할게요. 자, 첫 번째, 선생님, 역함수가 뭡니까? 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함수를 거꾸로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역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정의역 X가 있고요. A, B, C. 그 다음에 여기 공역
1, 2, 3이 있을 때 만약 화살을 이렇게 이쁘게 그냥 쐈다고 칠게. 그럼 우리가 이거를 F라는 함수라고 했다면 우리 이제 이거를 거꾸로 화살을 쏠 거야. 그 말 뜻은 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A는 1한테 화살을 쐈고 B라는 놈은 2한테 화살을 쐈고 C라는 놈은 3한테 화살을 쐈는데 선생님 만약에 우리가 Y에서 다시 X로 만약 화살을 쏜다라고 하면 얘는 표현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거꾸로를 의미하는 영단어 인버스라는 말을 붙여서 바로 F 인버스 X다라고 대답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건 결국 무슨 뜻이냐? 처음에 공역이었던 놈이 정의역 입장에서 다시 화살을 쏘는 입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 갖다가 우리는 역함수를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냐? A가 1한테 쐈지만 1 입장에서는 A한테 화살을 맞았으니까 다시 화살을 돌려준다 라고 하면 F 인버스 1은 A라고 쓸 수 있고 F 인버스 2는 B라고 쓸 수 있고 F 인버스 3은 C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쓰고 보니까 또 특징이 뭐가 있냐? 선생님 그러면 제 마음대로 A와 1을 자리 바꾸고 B와 2를 자리 바꾸고 C와 3을 자리를 바꿔도 될까요? 바꿔도 된다 이거야. 단 바꿨다라는 T를 내기 위해서 위에 인버스라는 마크를 꼭 붙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모든 함수들은 항상 역함수가 존재합니까? 아니다.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대표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때가 언제냐라고 보면 일단 함수인 것 좀 한번 봐볼게. 요런 함수가 있었어. 요런 정의역과 공역을 갖고 있는데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긴 정의역이야. 여기에 C가 남아있고 여기는 정의역이 끝났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모두 다 한 발씩 맞은 건 아니고 한 발씩은 쐈지만 아직 안 맞고 기다리는 애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요. 최서진, 요거는 우리가 함수라고 해요, 안 해요? 하지. 왜? 함수라고 한다라는 건 결국 정의역 입장에서 한 발씩 다 쐈니?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안 맞은 애가 있어요. 안 맞은 애가 있어도 우리는 함수라고 해. 그럼 얘는 함수로는 인정을 받았어.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한번 역함수를 구해보자 이거지. 그럼 너 누구한테 화살 쏠 거야? 나 A한테. 너 누구한테 화살 쏠 거야? 나 B한테. 너 누구한테 화살 쏠 거야? 나 C한테. 근데 C, 너 누구한테 화살 쏠 거야? 나 없는데? 왜? 나는 애초에 화살을 안 맞았기 때문에 나는 정의역 입장에서 화살을 쏠 수가 없어 라는 거야. 그럼 결국 얘는 역함수로서는 인정을 못 받으니까 함수는 함수지만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주는 대표적인 예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또 하나 있나요? 네,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번엔 A, B, C가 1, 2, 3한테 화살을 쏠 건데 이렇게 화살을 쏴버렸다 이거야. 3 지워버릴게. 아예 애초에. 자, 그럼 이렇게 되면 함수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함수는 맞아요. 왜 이게 함수예요, 선생님? 2발 맞았잖아요. 2발 맞는 거랑은 상관없어. 한 발씩 화살을 쏘면 우리가 다 함수라고 했거든. 하지만 역함수를 구해보면 이제 공역이 정의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 누구한테 화살 쏴야 돼? 나 A한테도 화살 쏴야 되고 B한테도 화살을 쏴야 되는데 정의역은 무조건 한 발씩밖에 못 쏘니까 2발 쏜다가 위배가 돼서 얘도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마지막 하나 더 가볼게. 마지막 하나 더. 선생님 만약에요. 여기서 A, B, C가 있는데 여기 1, 2, 3, 4가 있었어. 근데 당연히 우리가 얘를 F라고 했을 때 또 언제 역함수 모양이 안 맞을 것 같아? 수연아 한 가지 더 모델이 있거든. 언제? 이거 예시도 다 지울게. 자, 함수로는 인정을 받지만 역함수로는 인정을 안 받는 건 뭘까? 내가 사실 예시로 모르고 예시를 줘버렸는데 바로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화살을 안 쐈어 아직. 근데 얘는 바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왜일까요 얘들아? 일단 정의역의 개수는 몇 개야? 3개거든. 근데 공역의 개수가 몇 개 나와? 4개가 나오지. 그럼 일단 함수로는 정의역에 비해서 공역이 지금 많기 때문에 함수로는 인정받을 수 있어. 어떻게든지 화살을 쏘면 되니까 한 발씩. 하지만 역함수라는 건 결국 공역이 다시 정의역으로 바뀌어서 얘가 4개의 정의역이 될 거고 얘는 3개의 공역이 될 텐데 공역이 정의역보다 만약에 어떻게 되면 적어지는 순간은 무조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따라서 얘도 함수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얘도 역함수로는 인정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결국 뭐냐면 선생님 화살 안 맞은 애 있어요? 아니면 두 발 맞은 애 있어요? 아니면 개수 자체가 이미 차이가 나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 1대1 대응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 결국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일단 역함수가 존재한다 안 한다를 따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란 말이 나올 거야. 그러면 얘가 바로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349쪽에 제가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선생님은 뭔가 이렇게 식으로만 문제를 풀었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그래프로 풀면 어떻게 돼요? 라는 거야. 왜? 함수라는 게 사실은 X좌표와 Y좌표,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하면 X와 Y로 이루어진 함수라고 말할 수 있거든. 왜냐면 우리 아시다시피 F가 펑션의 줄임말이니까. 그럼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저번에 아마 그래프 연습 많이 해봤지. 이렇게 생긴 건 1대1 함수였고 이렇게 생긴 거는 1대1 대응이라고 했단 말이야. 선생님 그러면 일단 1대1 대응이 되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가로로 그었을 때 언제나 한 점에서 만나야 되고 또한 결국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이 그래프를 y는 x에다 대칭시켰을 때도 성립해야 되겠군요 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1대1 대응이 안 돼요. 왜? 가로로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얘를 한번 y는 x에다가 한번 대칭시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접었다 펴볼래요? 그러니까 이 분홍색을 기준으로 파란색을 꽝 접었다 피면 실질적으로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지. 이런 모양. 그러면 이 주황 색깔 모양은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애들이 어떤 계산 착오를 일으키냐면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요. 이 대칭시킨 그래프를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니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전제 조건에 벌써 1대1 대응이 돼야 대칭시켜도 1대1 대응이 되는지를 따져야지 1대1 대응이 안 되는데 걔를 y는 x에 대칭시킨 다음에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가 존재해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우리가 명제 배우면 역함수가 존재하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해도 바로 역함수가 즉 1대1 대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y는 x에 대해서 먼저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다시 y는 x 대칭시켜서 1대1 대응이니까 얘도 1대1 대응일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셨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1대1 대응이 돼야 대칭시켰을 때도 1대1 대응인 거지 대칭된 놈이 1대1 대응이니까 원래 것도 대응일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셨죠?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거에 대한 게 349쪽 내용이었고요. 351쪽 한번 가볼까요? 천천히 나가고 있으니까 좀 집중해줘. 졸리면 저 뒤에 가서 좀 서서 수업 좀 듣고 이제 우리 다음 주면 빠이빠이예요. 우리 일주일 남았어 이제 선생님하고 얼굴 봐봤자 이제 세 번이다. 화목 1 일요일은 없잖아 우리가. 우리 다음 주는 화목이 끝이에요. 우리 일요일 수업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3월 3일부터 이제 알아서 관 이동되고 여기 있고 뭐 다른 데를 가든지 아무튼 그때부터 하니까 저랑 이제 3번 남았어요. 일, 월, 화, 목 이렇게 3번. 자, 351쪽 한번 봐볼게요. 선생님 그럼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는 없습니까? 라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3 때까지 보게 되는 함수의 종류를 한번 써볼게. 첫 번째, 다항식을 보게 될 거예요. 뭐 몇 차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리함수 볼 수 있겠죠. 오늘 볼 수도 있고. 그럼 세트로 나오는 항상 무리함수도 볼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수를 배우면 지수함수를 배우게 될 거고요. 항상 세트로 나오는 로그함수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삼각함수도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고3 때까지 제일 많이 보는 함수 이렇게 6종류를 배웠는데 배울 거고
기본적으로 다항식들, 유리함수, 무리함수, 모든 식들을 다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건 있죠. 일단 다항식에서는요, 1차와 2차까지만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 있어요. 3차 이상부터는 여러분들 역함수 못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차 아니면 2차 역함수밖에 못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유리함수, 역함수가 뭐죠? 자기 자신이 나와요. 그래서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유리함수입니다.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단 얘네 둘부터 할게. 지수의 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가 되고요.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지수 함수가 돼요. 당연히 삼각함수의 역함수도 삼각함수가 돼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도 역함수를 직접 구하시오는 삼각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유리함수, 그리고 다항식에서는 1차, 2차. 근데 이건 별로 문제에서 잘 안 내고요. 그다음 꼭 무리함수. 근데 무리함수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누군지 아세요? 예서의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누구지? 모르겠어? 은수는? 가인이. 무리함수의 역함수 누굴까? 윤서 A, 윤서 B, 수연이, 서진이, 한나, 최서진, 홍윤선, 서현우. 아무도 몰라?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다 뭔가 자기랑 연관이 있죠. 유리함수는 유리함수, 지수함수는 얘랑 서로 크로스, 삼각함수는 자기 자신 모양 나올 거고, 다항식에서도 1차의 역함수는 1차의 식이에요. 근데 여기 반짝반짝 혼자 남아있죠? 바로 뭐냐? 2차 함수의 역함수가 무리함수고요.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2차 함수예요. 신기하죠? 전혀 생뚱맞은 모양이죠? 우리가 그래서 2차식의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무리함수가 나오고요. 무리함수의 역함수 구해주면 2차 함수 나와요. 3차부터는 당연히 못 구할 거고. 그래서 얘네 둘만 조금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도 얘를 제일 많이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2차고 2차 함수의 역함수가 무리함수입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최서진 씨, 우리 2차 함수는 역함수를 가져요, 안 가져요? 아, 최서진 저기구나. 나 윤서진 바라보고 최서진 말했어. 최서진, 얘는 역함수를 가져요, 안 가져요? 왜죠?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가로로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근데 어떻게 역함수가 2차식이 나오고 무리함수가 서로 나옵니까? 라는 거야. 근데 신기하게 2차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범위를 줘서요, 이쪽을 날려요. 또는 반대쪽을 날린다든가. 그러면 이제 가로로 그었을 때도 항상 한 점이니까 역함수를 가져요. 그리고 이 그림을 y는 x에 대해서 한번 대칭 이동시켜 볼게요. 그럼 접었다 피면 무슨 모양 나오죠? 이렇게 된 모양이 나와요. 이게 바로 무리함수입니다. 그래서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고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무리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모든 것들에 대한 역함수를 그렇다고 해서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항식과 무리함수는 y는 x를 진짜 자리 바꾸면 기본적으로 역함수가 직접 구해져요. 근데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귀찮아져요. 왜? 우리가 좀 이따 배울 거지만 유리함수의 표준형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고. 야, 일반형이. 그랬을 때 얘의 역함수를 구해줘 라고 하면 애들 다 난리 납니다. 왜? x랑 y 자리 바꾸면 x는 ay 더하기 b분의 cy 플러스 d다. 근데 얘를 y는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애들 어때요? 난리 나겠죠. 이걸 어떻게 분자분모에 다 y가 있는데 얘네를 어떻게 y라는 깔끔한 하나는 하고 식이 나오지? 라는 거야. 그래서 이미 수학자들이 얘 역함수 공식들을 벌써 다 만들어 놨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이따가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ax-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가 바로 유리함수의 역함수다라고 이미 공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제외하고는 거의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돼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도 y는 x에서 자리만 바꾸면 되고요. 삼각함수는 안 됩니다. 삼각함수는 삼각함수의 역함수 좀 구해줄래? 라고 하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뭐를 역함수 구하면 뭐가 나올 거고 뭐를 역함수 구하면 뭐가 나온다. 코탄젠트, 시컨트 제곱, 코시컨트 다 외워야 되거든요. 미적분 2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상 문과생들은 한 번도 안 보고 끝날 거고 이과생들은 무조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삼각함수의 역함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우리 논외로 합시다. 미적분 2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함수는 거의 요 5개 안에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5개는 웬만하면 y랑 x랑 자리를 바꾸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다 역함수가 구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4x 플러스 1 이놈의 역함수를 구해달래요. 선생님이 1차는 역함수 구하면 1차식이랬어. 그래서 x랑 y 자리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럼 1 넘기고 4로 나누니까 y는 4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1. 얘가 바로 이놈의 역함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언니 그러면 저 2차식 한 번만 역함수 구해 주시면 안 돼요? 2차식. 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y는 x제곱 플러스 2x 요 놈의 역함수를 구해달래. 그럼 애들 당황해요. 왜? x랑 y 자리 바꾸래요 선생님. 바꿨어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y는으로 이쁘게 바꿔요 선생님? 얘를 완전제곱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y 플러스 1의 제곱은 x고 여기 불필요한 1이 나오니까 1을 빼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얘 반대쪽으로 넘기고 이거의 제곱이 얘니까 루트를 씌워주면 y 플러스 1이라는 놈은 루트 x 플러스 1이고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더라라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y는으로 다시 바꾸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에다가 1을 빼주는 놈이니까 얘가 답이죠 선생님이라고 하면 무조건 틀려요. 왜?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깨져 있어요. 그러면 사실 역함수를 구해도 얘는 정답이 안 돼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아까 말했지만 이 2차 함수의 왼쪽을 살릴지 오른쪽을 살릴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말해 주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 얘의 역함수 좀 구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x는 우리가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x 플러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 라고 나왔을 거야. 무슨 뜻이냐? 이 2차 함수가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인데 이렇게 여기서 이쪽만 필요해 라는 거야. 그래서 이쪽을 지워. 그럼 이제 얘만 y는 x에 대칭시키면 돼. 얘를 y는 x에 대칭시켜 볼게.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었어. y는 x. 그럼 대칭 이동시키면 무슨 모양 나와? 요런 모양 나오겠다. 그럼 요 모양이 어떤 모양입니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그럼 나중에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플러스 모양이어서 답이 루트 x 플러스의 마이너스 1이다. 얘가 최종 역함수 모양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나중에 어차피 또 배우게 될 거니까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352쪽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352쪽. 선생님은 가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가야 되니까. 자, 일단 역함수의 성질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성질. 자, 이 성질을 헷갈리는 친구들은 함수가 제대로 안 잡혀 있는 친구예요. 왜냐면 앞에 역자 하나 붙은 거지 뒤에 함수라는 말이 써 있으니까 역함수도 함수의 성질을 그대로 다 따른다라고 보면 돼요. 그 중에 여기 붙음으로써 더 추가적으로 붙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강한 부정은 긍정과 같다. 그래서 명제에서 부정 P는 뭐라고 말했어? 그냥 P라고 말했고 우리 여집합도 똑같죠. 여집합의 여집합도 그대로 말했다라고 했어. 그것처럼 역함수도 2개가 붙으면 인버스에 인버스가 붙으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역함수의 성질이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뭐냐면 바로 f.g, 즉 합성함수의 역함수에서 나타나는 성질이 하나 있더라라는 거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f.g 하면 꼭 집합처럼 이 역함수를 하나씩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눠줄 때 조심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집합이나 명제에서는 만약에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면 드모르간 법칙 쓸 때 여집합 쓰고 B의 여집합 쓰고 합집합이 여집합 만나서 교집합 된다. 즉 얘와 얘의 자리가 바뀌진 않아요. 역함수 구하라고, 여집합 구하라고 할 때. 근데 얘는 이 인버스가 분배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분배되면서 자리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함수 초반에 할 때요.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길 F라고 하고 여길 G라고 했어요. 그럼 이쪽에서 이쪽 가고 이쪽에서 이쪽 갈 때 얘를 간단하게 어떻게 나타낸다고 했어? 얘는 G.F야 라고 합성했었어. 그래서 나중 게 오히려 먼저 오고 처음 게 나중에 온다라고 가르쳤어. 근데 역함수라는 건
얘는 지금 당장 거꾸로 화살을 쏠 거거든. 그럼 거꾸로 쏘는 입장에서는 얘가 처음이고 얘가 마지막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오는 게 먼저 와야겠네 라고 해서 역함수를 구할 때는 G.F의 역함수를 구할 때는 얘부터 먼저 와야 되니까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로 자리가 바뀌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 이걸 거꾸로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첫 번째고 여기가 마지막 번째니까 얘가 G 인버스고 얘가 F 인버스면 마지막 게 먼저 오고 처음 게 뒤에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인버스를 나눠주면 자리 바꾸면서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거꾸로 이번엔 인버스 도트 G가 있는데 얘를 다시 인버스로 묶어버리고 싶어. 그러면은 조심하세요. 이렇게 쓰는 친구들 많다 이거야. 방향 똑같이. 그게 아니라 인버스로 묶을 때도 방향이 틀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얘가 먼저 오면서 인버스 마크 붙고 그 다음 F는 인버스가 떨어지면서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버스 나눠주면서 방향이 바뀌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성질이 352쪽에 지금 위에 써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를 혹시 합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I, 즉 뭐가 나오냐? 항등함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와 나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한번 예시 들어볼까? y는 x가 있었어. 이거 너무 단순하다. y는 x분의 1이라고 해볼까? y는 x분의 1이라는 fx가 있었어. 그럼 얘 역함수 한번 구해보면, 아까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x랑 y 자리 바꾼다 그랬으니까 x는 y분의 1이 될 거고 얘 자체는 y는 다시 x분의 1이 될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합성하면 어떻게 되냐? 자, 얘와 얘 합성해볼까? F.F 인버스 X를 한번 합성해보면 얘를 얘한테 넣는 거니까 X분의 1분의 1이 나오더라 라는 거지. 그럼 다시 뭐가 나옵니까? X. 자기 자신 그냥 X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합성하면,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오고 그건 우리가 X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3번 때문에 뭐가 증명이 되냐면 F.G가 X가 나왔대. 그럼 애들 당황해. 이게 무슨 뜻이지? 또는 G.F가 X가 나왔대. 근데 이건 나에게 뭘 알려주고 있는 거죠? 라는 거야. 선생님이 분명히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했을 때 X, 항등함수가 나온다고 했는데 전혀 상관없는 두 개를 합성했더니 X가 나왔어요. 라는 거야. 그럼 우린 거꾸로 분석하자 이거지. 얘네들이 전혀 상관없는 거 맞아. 근데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건 곧 얘와 얘는 아마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걸 돌려서 말해주고 있는 거야 라는 거야.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F 대신에 F 넣고 F 역함수 대신에 G를 넣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는 다시 쓰면 F.F 역함수를 합성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X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두 문장을 보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 F의 역함수가 G고 G의 역함수가 F구나 라는 걸 돌려서 말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얘랑 똑같은 게 아까 그거 있었잖아요. 우함수, 기함수. 얘가 뭐 별다른 엄청난 특이한 공식을 의미했던 거 아니잖아. 그냥 마이너스를 줬더니 마이너스를 먹네. 마이너스를 줬더니 마이너스 바깥에 내뱉네. 이거 갖다가 어떤 공식이 나온 게 아니라 뭘 돌려서 말했지? 이거 우함수고 이거 기함수야. 그래서 얘는 홀수 차수, 짝수 차수만 되고 얘는 홀수 차수를 뜻해. 이런 것처럼 얘도 똑같다라는 거야. F.G가 X다. 그럼 엄청나게 진짜 G를 F한테 합성해야 되냐? 아니다. G를 F한테 합성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그냥 서로가 서로의 역함수를 돌려서 말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아셨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계속 그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53쪽은 아까 했으니까요.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까지가 딱 개념 설명이거든요. 역함수. 여기서 중요한 것만 하나 말해주고 갈게. 1번 한번 읽어볼게. 1번 보시면 그 353쪽입니다. 353쪽에 맨 위에 1번 읽어보면 함수 y는 fx와 그 역함수 f 인버스 그래프는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맞다. 우리 지금까지 역함수 공부할 때 y는 x에 대해서 다 대칭해서 뭔가 문제를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번 그렇다면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이 존재하면 그 교점은 무조건
자기 자신과 역함수의 교점이냐라고 물어봤어.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냐. 합답형으로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잘 봐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줄게. 힘든 거 알아? 자, 여기가 y는 x라고 한번 해볼게. 근데 제가요, 야, fx 이렇게 생겼어. 라고 했어. 그랬더니 교점이 이렇게 두 개 존재한대. 그 다음 내가 너네들한테 이런 거야. f 인버스 좀 구해줄래? 그래서 내가 파란색을 기준으로 꽝 접었다 폈어. 데칼코마니로. 그럼 무슨 그래프가 나와? 요런 그래프가 나올 거야. 요게 바로 f 인버스 x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고 나서 교점을 체크해봤어. 선생님 신기해요. 왜? 아니 fx랑요 y는 x랑 교점이랑 fx랑요 f 인버스 x 교점이 동일해요. 얘네들이 같은 교점을 갖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의 교점을 찾으라고 물어보면 자기 자신과 y는 x와의 교점을 찾아도 되나요? 네, 됩니다. 10문제 중 8문제는. 근데 2문제는 안 돼요. 2문제는 왜 안 되냐면 여기에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애들이 그래서 이런 생각해. 야, 무조건 F랑 F 인버스 교점 구하라 그러면 fx랑 y는 x만 찾아서 무조건 답으로 말하면 돼 라고 해.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식으로는 맞아요. 식으로는 맞는 답이에요. 근데 막상 그래프를 그려보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그래프가 대표적인 게 뭐냐? 요런 그래프예요. 잘 보세요. 거기 예시에도 있는 건데 거의 국룰 그래프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그래프. 왜 그러냐면 이 그래프가 fx라고 해볼게. 그럼 얘를 y는 x에다 한번 대칭 이동시켜 볼게. 그럼 이걸 접었다 펴볼래요? 그러면 이쪽은 이쪽이 와서 묻을 거고 이쪽은 이쪽이 와서 묻을 거야. 근데 이걸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쪽은 이렇게 그려질 때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그림이 좀 요거 지나고 요거 지난 다음에 요거 지나요. 요 밑에 있어요. 예시로. 그게 무슨 뜻이냐? F랑 F 인버스 X를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선생님 여기 교점 있잖아요. 맞는데요? 자기 자신과 Y는 X의 교점이 자기 자신과 역함수의 교점이랑 똑같잖아요. 맞는데 왜 틀리다고 해요? 근데 여기가 또 추가적으로 더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역함수의 교점은 1번 자기 자신과 y는 x와의 교점이랑 똑같다. 같다? 맞아요. 참. 근데 앞에 내가 무슨 말을 안 썼냐면 항상 같다란 말을 안 썼어요. 무슨 뜻이냐? 같긴 같아요. 근데 2번 fx와 fx 역함수의 교점이 y는 x 위에 없을 수도 있다. 야. 무슨 뜻이냐? 접었다 폈는데 얘처럼 항상 이쁘게 y는 x 위에만 교점이 존재하는 건 아니래. 봤더니 접었다 폈더니 여기에 두 개가 하나 더 나와. 이렇게. 그래서 y는 x와의 교점은 같다. 맞다. 하지만 항상은 아니라는 건 이렇게 밖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과 역함수가 만나는 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모양들은 사실은 그래프를 그려줘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합답형이 어떻게 나오냐면 기역, 니은, 디귿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fx와 x의 교점은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과 항상 동일하다. 이렇게 나오거나 리을에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은 항상 y는 x 위의 점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애들 바로 당연하다고 생각해. 아무리 자기가 예시를 그려봐도 항상 자기 자신과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다는 게 너무 명확하거든. 왜냐면 그림을 이상하게 그려도 똑같아요. 그림을 이상하게 그려볼게. 자, 그림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렸어. 근데 내가 이거를 y는 x에 대해 접었다 폈어. 그럼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지? 이렇게. 그럼 잘 봐. fx랑 f 인버스의 그래프 교점을 찾아보면 다 y는 x 위에 있네?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체크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요런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좀 지수 형태 모양들이 좀 문제를 항상 일으켜요. 이렇게 생긴 거. 얘도 문제가 생겨요. 왜? y는 x에다 접었다 피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를 지나면서 만나서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래서 y는 x 말고도 두 개가 더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항상 y는 x 위에 있다? 그것만 x를 쳐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거기 주의라고 되어 있는 거 읽고 끝낼게요. 자, 2번의 명제의 역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 두 직선 fx와 f 인버스의 그래프 교점이 함수 y는 fx와 y는 x 교점만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역함수가 만나는 점 이외에, 그러니까 y는 x 이외에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잠깐 쉴게요.